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랭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번 시즌 경기 중에 가장 답답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파리는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그리고 이강인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의 선발 명단은 어떻게 보면 평소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풀백 하키미가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 오늘은 휴식을 줬고, 그러면서 우풀백이 없는 백스리 형태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센터백 3명 베랄도, 파초, 마르키뉴스가 후방 백스리를 구성했고요. 저는 콜로 무아니가 선발로 나왔길래 원래 공격수인 무아니를 가운데에 배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에와 이강인을 가운데에 놓고 무아니를 사이드에 배치하는 조금은 특이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은 잘 되면 명장, 안 되면 명장병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경기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실제 경기할 때의 장면인데요. 붉은색이 상대팀 랭스인데 랭스의 수비 라인을 보시면 거의 세 줄 수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수비 라인의 간격이 매우 일정합니다. 그러면서 수비 덩어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가운데에 뭉쳐있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센터백 3명과 공을 받아줄 선수들의 거리가 넓습니다. 당연히 센터백은 저 안으로 공을 집어넣기 부담스럽고 쉽게 전진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런 수비 대형일 땐 그래도 뒷공간은 좀 확보되어 있으므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바르콜라나 무아니가 넓게 돌아뛰어주면서 뒷공간을 공략하면 센터백 쪽에서 한 번에 상대 수비 라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롱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바로 캐치한 건 사이드 쪽에 바르콜라나 콜로무아니가 아닌 가운데 있던 이강인이었습니다. 파초가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이 한 번에 뒷공간을 노리며 침투를 시도해봅니다. 물론 이 공격은 오프사이드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런 공격이 한두 번씩 성공할 때 랭스의 수비진은 뒤로 물을 수밖에 없죠. 또 몇 분 뒤에 이강인에게 비슷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강인이 요새 컨디션이 좋은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이강인이 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측면 쪽에 있는 선수를 이강인에게 고정시킬 수 있고 그럼 사이드 쪽 콜로무아니에게 완전히 프리한 공간이 생기죠. 지금 실제로는 이 장면에서 주앙 네베스가 이강인에게 공을 줬지만 만약에 이렇게 콜로무아니를 노렸다면 조금 더 적으로 사이드로 배급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이강인이 상대 수비 대형을 깨트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반 10분이 지나기 전에 파리는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랭스의 측면, 단순하고 효율적인 크로스가 파리를 위협했죠. 이토주냐가 사이드 쪽에서 안쪽으로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나카무라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마르키뉴스의 뒤로 돌면서 앞쪽으로 잘라먹는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한번 슈팅하는데 튀어나왔지만 여기서 나카무라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바로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1대0으로 랭스가 앞서갑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비슷하게 측면을 공략해봅니다. 두에의 개인 능력을 이용해서 두 명을 두에에게 붙여놓은 후에 사이드 쪽 콜로무아니에게 패스. 상대의 수비들은 크로스를 막기 위해 안쪽으로 배치돼 있었고 이강인은 박스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되었는데 그걸 잘 보고 콜로무아니가 안쪽으로 컷백, 그리고 이강인이 이 공을 발리슛을 때리는데 상대 키퍼가 아쉽게도 잘 막아냅니다. 이강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온더볼, 그러니까 공을 가진 상황에서 좋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강인의 움직임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죠. 사실 이렇게 전반전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파리는 랭스의 두 줄 수비 그리고 미들 블럭을 깨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깰 방법은 몇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변칙적으로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거나 혹은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상대의 앞쪽 수비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2명 정도 끌어당겨 놓고 다른 쪽에 패스, 그럼 그 공을 받은 선수는 수적 우위가 생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센터백 3명이 서서 공만 돌리면 일반적인 빌드업을 하는데 뒤에 수비를 3명이나 붙여서 어떻게 보면 수적 낭비가 되는 거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콜라 같이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한 번에 뛰고 거기다가 센터백이 롱킥 빵,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파리는 뭔가 빌드업 패턴이 되게 단조로웠습니다. 그 말은 이런 대형을 별로 연습하지 않았다는 거고 선수들도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실전에서 처음 사용해보는 전술이라 그런지 답답한 게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걸 의도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이드 쪽 바르콜라나 콜로무아니 쪽으로 공이 간다고 하더라도 가운데는 이강인, 두에, 또 미드필더 쪽에서 가담을 한다고 해도 주앙 네베스, 비티냐 이런 선수들은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드 쪽 크로스 플레이가 높은 크로스는 약간 제한이 되죠.
거죠. 그래서 측면에 나간다고 해도 이렇다 할 공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원의 미드필더의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 더 강력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실험적인 전술 때문에 쉽게 해답을 찾지 못했던 파리입니다. 게다가 랭스가 선제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랭스는 더더욱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할 이유가 없어졌죠. 이 상황에서 시간은 랭스 편이었습니다. 결국 경기가 안 풀리던 파리는 전반 30분이 넘어서야 이강인과 무한이의 위치를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는데요. 이런 엘리케 감독의 실험적인 전술 때문에 시간은 흐르고 전반은 1대0으로 종료됩니다. 후반전도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다가 경기 시간 65분에 두회를 빼고 덴벨레를 넣으면서 사이드 쪽에 공격적인 자원을 더했습니다. 덴벨레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덴벨레가 공을 잡으면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의 선수들이 붙으면서 다른 쪽으로 전환했을 때 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는 전반과는 다르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돌릴 수 있었고 지속적인 좌우 전환을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어 봅니다. 주앙 네베스가 가운데 쪽 비티냐에게, 비티냐가 공을 잡고 자이레메리에게, 또 이 순간 가운데 쪽으로 수비가 흘러가니까 자이레메리가 한 번에 반대쪽 주앙 네베스에게, 상대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보면 흔드는 정석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파리입니다. 그리고 이 공을 잡은 네베스가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봅니다. 이때 덴벨레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크로스를 받아먹기 위해 뛰어들어가고 공교롭게도 뒤로 흐른 크로스가 덴벨레 앞쪽으로 떨어지며 덴벨레가 오른발을 갖다 대며 골키퍼의 몸에 맞고 공이 들어갑니다. 득점 과정은 완벽히 만들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번의 방향 전환이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교체 투입된 덴벨레가 한 건 해줬습니다. 이 득점 이후에도 이강인은 열심히 움직이면서 역전골을 노려봤습니다. 지금도 사이드 쪽에 빠져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서 공을 받아줄 루트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측면 쪽 바르콜라의 공을 받기 위해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해준다든지 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바르콜라나 덴벨레와 계속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골을 노려봤지만 결국에는 추가 득점하지 못했고 파리는 1대1로 랭스와 비기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엘리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잘 돌린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 실험적인 전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적인 전술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이 났죠. 또 한 가지 느낀 건 하키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파리가 수준급 미드필더들은 정말 많지만 사실 수준급 라이트백은 하키미 한 명입니다. 그 외에도 자구에라는 2006년생 어린 라이트백이 있긴 하지만 하키미와는 클래스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하키미가 부상이나 피로 누적으로 경기를 빠지게 되었을 때는 파리 공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줬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강인은 역시나 몸이 좋아 보였는데요. 파리 경기 자체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강인이 매우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경기 전반에서 보여준 오프더볼 움직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공이 발에 붙는 그런 느낌도 여전히 좋은 컨디션이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은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